네, 안녕하세요. 네, 닥 프린스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글로미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죠. 그래서 글로미라는 건 생소한 단어인데 저희들은 항상 생소한 단어, 영어나 이런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은 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또는 잘 알지 못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드십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 그러면 아무도 인슐린에 대해서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슐린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혈액, 즉 피가 이 혈관을 통해서 순환하는 걸 의미하는데 전신에 피가 골고루 잘 순환이 돼서 그 끝에 모세혈관이라 하는 그 끝에 동맥과 정맥과 만나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젖산이나 기타 노폐물들을 다시 회수해서 수거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혈액순환이라고 말씀을 되게 하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순환인데 그래서 기혈의 순환, 기혈이畅통하면 인간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하는데 혈액순환을 얘기할 때 글로미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혈액순환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미 생소하시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글로미가 뭐다, 글로미가 왜 중요한가, 글로미는 왜 망가지는가, 글로미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글로미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동맥과 정맥을 잇는 지름길이다. 화면을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하면 몸속으로 나아가겠죠. 나아가서 이제 큰 동맥, 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시작해서 점점 작은 혈관을 따라서 가다가 끝에 가면 동맥이 정맥과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곳, 동맥 정맥이 만나는 곳. 그래서 동정맥 문합. 네,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동맥 정맥이 만나는 곳을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온몸에 51억 개가 있는데 그 모세혈관에서 교환이 일어난다. 또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우리 생명현상,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고 영양분을 전달하는 또 노폐물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놀랍게도 51억 개가 되는 그 모든 모세혈관에 이 바이패스, 즉 우회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그 우회로를 글로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든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모세혈관 끝이 막혀서 일단 유사시에 막히면은 글로미로 다시 바이패스로 돌아오는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글로미는 뭐냐? 동맥과 정맥을 잇는 그런 일종의 우회로 또는 지름길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 펌프설, 즉 혈액순환은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돈다. 그것을 우리가 심장 펌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7세기에 윌리엄 하비라는 그 당시 영국 왕실의 주치의죠. 이분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대까지도 지금 모든 그런 병원이나 뭐 의학 관계자들이 심장 펌프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심장 펌프설이라는 것은 이 심장의 사이즈는 여러분의 주먹만한 사이즈가 바로 자기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힘이 과연 얼마나 되며 우리 혈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혈관이 전부 연결해 보니까 만약에 전체가 다 모세혈관이라고 가정할 때 10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큰 혈관들, 대동맥, 그 다음에 가운데 사이즈, 그 다음에 쭉 사실은 실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6,000km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6,0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또는 450km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걸 15번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죠.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몸은 완전히 혈망으로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상처가 나도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죠. 그래서 과연 그 우리 온몸에 그렇게 6,000km나 되는 그 모든 혈관을 단 11초 만에 피가 다 순환을 해서 돌아온다. 그러려면은 그 심장이 짜는 힘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텐데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시 가스조라는 일본 분인데 1920년도에 활동했던 분이죠.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해서 그 펌프 또는 토모카를 전공한 분인데,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터널을 뚫는 제1인자가 됐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못하니까 스스로 이제 의료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나온 모든 그 의료서적 플러스 논문을 다 읽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설에 하면 7만 3천 권 정도의 책을 다 읽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의학 체계를 세워서 니시 의학이라는 것을 창안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펌프 전문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힘으로는 이렇게 긴 모든 혈관을 다 돌아서 11초 만에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외에도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심장이 짜는 힘은 1파운드라는 힘에 불과한데, 이 어마어마하게 긴 이 모든 혈관,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혈관을 다 돌아서 혈액이 심장 돌아오는 걸 계산해 보니까 18만 파운드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한데 윌리엄 하비는 그냥 심장에 펌프질만 하는 힘으로 혈액순환이 되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미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글로미는 사실은 1707년에 프랑스 해부학자인 레알리스라는 분이 이미 발견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글로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이것이 무슨 생소한, 단어는 생소하지만 동맥, 정맥이 만나는 곳에, 즉 모세혈관의 바이패스, 즉 차에 있는 그런 우회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혈액순환이 건강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신경이 망가지게 돼 있고요. 또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혈액순환이 심장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게 경동맥인데요. 보시는 게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이 사진이 경동맥이에요. 그래서 피가 심장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화면같이 보이실 텐데,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은 이게 동맥이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정맥입니다. 그래서 동맥, 정맥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질병 예방 열쇠라고 보는데, 즉 글로미는 모든 질병의 예방의 열쇠다.
혈액순환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구조는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라 신경도 나와 있고 뭐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 글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게 됐고 자 그럼 혈액순환 할 때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뭐냐? 진짜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자 심장은 짜고 보내고 받는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힘의 주체가 글로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 특히 그 글로미가 같이 연합을 해서 그 혈액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거리의 모든 이 혈관을 타고 혈액이 전신순환을 11초 만에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글로미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뭐냐면 모세혈관과 글로미가 세균 감염을 막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조상 아까 보여드린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 속에 세균이 감염이 된 것이 감지가 되면 끝에 가서 동맥을 타고 피가 심장이 짜면 가겠죠. 그럼 끝에 도달하면 요 세균 감염이 된 이 피가 들어가면 세균이 인체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막히고 글로미가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구멍이 나 있지만 구멍이 있어야 이 산소 공급이 되고 또 영양은 전달이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글로미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미로 모세혈관이 닫히면 글로미로 피가 우회로 돌아 나오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균 감염을 막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 놀랍죠. 인체는 그렇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글로미는 이 발기부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손이 보이시죠? 손이 보이시는데 자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남성이든 뭐 남성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성의 그 발기부전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손을 왜 보여줬냐면 20대에는 발기 각도가 이렇게 되고 30대, 40대, 50대, 60대로 이렇게 점점점 발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말씀드린 글로미라는 그 부분, 모세혈관과 그 글로비라는 부분이 이제 막히거나 또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피가 해면체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차단이 될 때 발기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 글롬이라는 그 부분은 단순하게 뭐 세균 감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인체 여러 가지 그 기능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글로미의 중요성은 뭐냐면 글로미가 건강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미가 망가지면 결국은 우회로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추운 겨울, 예를 들면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동해바다에 가서 추운 바다에 뛰어드는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오래 있나 내기를. 그럴 경우에 A라는 그 친구는 괜찮은데 B라는 친구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데에 들어가면 심장은 혈관이 수축하게 돼 있죠. 혈관이. 그러면 일시적으로 확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글로미가 열려야 되는데 글로미가 열리지 않고 그 부분이 유실되거나 그 부분이 막혀 있으면 결국은 쇼크가 오죠. 반발력으로 인해서 심장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 심장마비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미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글로미는 사실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기능이 글로미가 망가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과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음식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조장에서 숙변이라는 게 생기고
그 숙변이 쌓이게 되면 결국 나쁜 가스나 이런 유해 물질이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가 이제 혈관 이제 점막을 통해서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작동하는데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글로미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식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에 안 좋다. 막연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글로미의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입니다. 백설탕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물론 설탕도 여러 가지 있겠죠. 흑설탕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좀 많고 건강에 도움된다는 그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백설탕은 굉장히 몸에 안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설탕을 자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설탕이 결국은 그 글로미 그 부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겠죠. 설탕이 비타민 C를 많이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은 술이죠. 술 많이 마시는 분은 그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녹아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과 백설탕, 알코올이 이 글루미, 즉 그 혈관에 모세혈관에 우회로를 망가뜨리거나 또는 막히게 하는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자율신경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자율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뜻은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자꾸 그 글로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혈관은 안전하냐? 뭐 누구나 혈관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 혈관이 얼마나 글로미가 특히 막혀서 또는 유실이 돼서 망가져서 이게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첫 번째로 찬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기 전에 맥박을 재고 그다음에 찬물에 들어가서 맥박을 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미가 망가지지 않은 또는 유실이 되지 않은 녹거나 또는 굳지 않은 그런 분들은 찬물에 들어가도 맥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미 부분이 유실이 되거나 막히거나 한 분들은 기능 이상이 오면 결국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맥박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맥박만 측정해 봐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찹쌀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설탕, 설탕이 많이 들어간 찹쌀떡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찹쌀떡을 이렇게 먹게 되면 3개 또는 4개 먹게 되면 이제 콧물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콧물이 나오면 그분은 글로미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설탕이 그만큼 이 글로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뜨거운 된장국인데 여러분 뭐 친구분과 같이 음식점 가서 이 뜨거운 거 먹을 때 콧물이 자꾸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거 한 숟가락만 딱 드셔도 그냥 쭉 콧물이 나오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뭐 바로 이 글로미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글로미가 굉장히 많이 막힌 분들은 평상시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물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당분, 설탕분을 많이 먹는다든가 또는 뜨거운 된장국을 먹는다면 그러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그 수영장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수영하다가 사고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뭐냐면 그 전날 이 케이크나 이런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는 그 오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결국 이 글로미 작동이 잘 안 되는 걸로 말미암아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또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내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오늘은 뇌혈관은 안전하다. 그렇다면 이거를 망가진 걸 회복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니시 건강법 중에 모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그 누워가지고
이 손과 발을 심장보다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머리하고 목하고 등, 즉 심장보다 위에 있는 피들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그 피들은 자연스럽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 당기는 힘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잘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심장 밑에 있는 혈관들은, 그 사지에 있는 그 혈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이런 식으로 떠는 것이죠. 누워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흔들어주면 이걸 모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모관 운동을 통해서 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자극을 줄 수 있다. 어디를? 네, 글로미를. 그게 상당히 방법이고, 두 번째는 냉온욕입니다. 그래서 냉온욕이라는 것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분 간격으로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는 그런 좋은 회복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자기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럼 꼭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회복이 되느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좀 불분명하시죠.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글로미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글로미를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치유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연구를 했더니 모관 운동, 뭐 냉온욕, 뭐 이런 걸로도 일정 부분 가능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얼마큼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이 글로미 그 부분, 동정맥 문합, 즉 바이패스, 동맥 정맥이 만나는 부분 의료를 디톡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독소가 많이 끼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막혀 있거나 하면 거기를 열어주고 거기를 클린 또는 디톡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신의 모세혈관이 51억 개인데 그 51억 개의 모세혈관을 디톡스 또는 클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시간 딱 걸립니다. 2시간. 그래서 이 방법은 뭐 외람 때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저의 원천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결국 그 부분이 열리고 결국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남성분의 발기부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피곤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혈관에 대해서 혈액순환에 대해서 잘 되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